자, 이 지문은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손실보상 청구권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은 첫 번째,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두 번째,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줘야 된다.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손실보상 청구권은 왜 하게 되냐? 첫 번째, 그게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평등 원칙은 뭐라고 정의를 해줬냐? 공적 부담의 평등, 즉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을 n분의 1방 해줘야 된다. 그런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용 침해를 했으면 그 보상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침해를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불가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 2문단에서 먼저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특별한 희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특별한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경계이론하고 분리이론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면 그 정도와 범위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게 되면 그걸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분리이론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입법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입법자가 법률을 만들 때 보상 규정을 넣어놨어.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상 규정을 넣어놓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제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이 보상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특별한 희생인 거고, 보상 규정이 없다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규정을 넣지 않은 것이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리이론에 따르면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죠. 바로 그러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어떡할 거야? 보상 규정을 안 넣어놨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내용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이론에 따르면 별로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이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겁니다. 누구에 따르면? 경계이론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손실보상 청구권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분리이론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해서 특별한 희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보상 규정에 없는 상태로 법률이 제정되었던 거잖아요. 그건 먼저 있었던, 선후관계를 따지면 먼저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면 입법자는 그거를 사회적 제약으로 본 거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냥 행정작용을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냐면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뭐보다 더 중요한 거죠?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보상해주는 그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스탑하고 그래서 존속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은 말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데 언제 보상해주는 거예요? 조건이 특별한 희생일 때에만 보상해주는 건데 분리이론에 따르면 특별한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줄 필요가 없고 그냥 행정명령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잡아줄 수 있었어야 됐고요. 사회적 제약은 뭐냐? 사회적 제약은 바로 이항이죠. 공공복리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사회적 제약 안에 있을 경우에는 제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의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잠깐 제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적 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제약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제약이 좀 심해져.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경계이론인 것이고 말 그대로 경계잖아요. 경계.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사회적 제약이 특별한 희생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죠. 어떤 기준 하에 49%까지면은 사회적 제약인데 51%가 됐어?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야. 이렇게 보는 게 경계이론이고요. 분리이론은 완전히 분리되는 거. 뭐에 의해서?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서 분리되는 거.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부터 애초에 사회적 제약이야. 뭐가 없다면, 보상 규정이 없다면 사회적 제약인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분리되는 겁니다. 뭐가?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은 보상 규정을 입법자가 법률에 넣어놨어. 그러면 특별한 희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특별한 희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이론과 달라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얘를 스탑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분리이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21번부터 한번 볼게요.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그렇죠. 재산권은 먼저 헌법이 보장하죠. 어떤 헌법이 보장하냐면 여기 있네요. 23조 1항입니다. 23조 1항에 의해서 재산권은 보장이 되어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로서 내용이 구체화되는 거 맞습니다. 2번.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 행정작용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여기가 틀렸죠. 사용이 아니라 수용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수용은 재산권이 국가로 이전되는 것이지만 사용과 제한은 이전되는 것까지는 아니었죠. 네, 이 부분들 가지고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3번.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모든 행정작용 아니죠.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있는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희생일 경우에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4번.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분리될 수 없다는 그 분리 불가능성이었죠. 뭐였죠? 불가분 조항이었죠. 네, 불가분 조항에 어긋난다. 아니죠. 모든 법률이 불가분 조항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적 제약이 23조 2항이잖아요. 이 23조 2항과 그러니까 23조 2항이 애초에 이 불가분 조항이라고 하는 23조 3항이잖아요. 3항과 모든 면에서 다 위배된다면 얘네들은 헌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죠? 23조 2항 자체가 다 잘못됐어. 이렇게 지금 사원선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항도 맞고 3항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일 때는 당연히 보상 규정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특별한 희생인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망에 어긋나게 되죠. 왜 사망에 어긋납니까? 침해를 했으면 보상도 반드시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사망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희생이 일어났는데도 보상 규정이 없어. 그건 잘못됐죠. 네, 그래서 4번의 모든 법률이 틀렸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선지, 수용 아니죠. 일정 기간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에 해당되는 선지였습니다. 자, 22번으로 넘어갑시다.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기억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을 근거로 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제약이 지나쳐짐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시 되는 것은 바로 23조 3항이었습니다. 23조 3항을 근거로 하여 특별한 희생을 지금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법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상을 인정해줘야 된다. 보았기 때문에 적절한 게 맞고요. 니은은 23조 2항과 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자, 완전히 분리된다고 본다. 이렇게 됐죠. 2항의 규정과 3항의 규정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보시면 2항은 사회적 제약에 대한 내용이고 3항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특별한 희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으로, 보상 규정으로 불가분 상태로 규정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3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항하고 3항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이 분리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제약은 사회적 제약인 거고 특별한 희생은 특별한 희생인 거죠. 완벽하게 분리됩니다. 뭐에 의해서?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서. 네. 근데 경계 이론은 이렇게 안 보겠죠. 경계 이론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보지 않고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3번. 기억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제약일 경우에는 경계 이론도 분리 이론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또 다른 공통점 하나. 특별한 희생일 경우에는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은 두 개입니다. 하나, 사회적 제약일 때는 보상 안 해도 돼. 특별한 희생일 때는 보상해야 돼. 이거는 기억과 니은이 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과 니은은 뭐가 다른 거냐? 바로 이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네. 니은은 보상 규정이 애초에 없어. 그러면 특별한 희생으로 안 봤다는 겁니다. 입법자가. 근데 기억은 어때요? 과도하게 침해하고 너무 가혹하게 침해하게 되면 그 사회적 제약이 특별한 희생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이 다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4번. 그래서 침해의 정도가 중요하고요. 니에는 의사가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특별한 희생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5번. 기억과 니에는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둘 다 위헌이라고 보죠.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첫 번째, 기억은 이퀄 특별한 희생으로 봅니다. 기억은 얘가 그냥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에는 이거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한 희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위헌 위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상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보상은 아니고 재산권을 빨리 존속할 수 있도록 위법한 행정작용을 제거해야 된다고 보겠죠. 그래서 위헌 위법이라고 보는 건 맞는데 기억과 니은이 추구하는 어떤 그 다음 스텝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억은 보상으로 가는 거고 니은은 스탑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은 뭐예요? 네, 빨리 스탑, 행정작용을 빨리 스탑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보다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하는 그거보다 재산권을 빨리 존속시켜주는 게 중요해.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23조 1항의 내용이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무조건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 이게 존속이잖아요. 위에 있는 이 존속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보존 이렇게 풀어서 써준 거죠. 네, 맞고요. 이 앞에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건 뭡니까? 특별한 희생 요거예요. 즉 니은에 따르면 별도로 보상 규정이 있어. 그거는 입법자가 뭘로 봤다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럼 특별한 희생으로 봤다면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되나요? 아니죠. 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규정이 없어. 즉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넣지 않았어? 이퀄 뭡니까?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은 거잖아요. 니은에 따르면.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침해가 있으면 안 되죠. 무조건 보존되고 존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분리이론에 부합하는 논리가 되겠죠.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었네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는데 자 보니까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즉 보상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리이론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누가? 입법자가 사회적 제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왜? 사회적 제약이니까. 즉 공공복리의 논리에 의거하여 사회적 제약은 개인의 재산권을 잠깐 침해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리이론에 따르면 얘네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헌이 되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합헌. 그런데 가혹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혹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지문에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한 거죠.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 그래서 과도하게, 즉 가혹하게 침해해버리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제약이었던 게 특별한 희생이 되나요? 아니죠. 분리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제약이 과도해졌다고, 너무 가혹해졌다고 특별한 희생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제약인 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사회적 제약으로 본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고요. 어떻게 돼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해버린 경우에는 그냥 위헌 위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행정명령을 스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개발구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23조 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겠군. 네, 그렇죠. 분리이론자들은 23조 2항, 여기 있죠. 2항은 바로 사회적 제약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으로 봤죠. 이미 법률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얘를 판단할 때 분리이론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이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3조 2항에 위반되었는지를 판단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위반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23조 2항, 즉 사회적 제약이 맞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합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고요. 2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23조 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겠군. 이게 분리이론자들의 입장이잖아요. 2항과 3항은 아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제약은 사회적 제약이고 특별한 희생은 특별한 희생이다.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즉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 맞죠? 그러면 2항과 3항을 가르는 기준은 분리이론자들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바로 입법자 의사가 되죠. 입법자 의사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라고 본다면 보상 규정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았다면 보상 규정을 마련한 채로 법률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법률 같은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적 제약이 되는 거죠. 사회적 제약으로 판단을 해서 입법을 애초에 했던 거죠. 그래서 합헌인 겁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세요. 3번,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하였군. 네, 이게 바로 사회적 제약이잖아요. 사회적 제약은 공공복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4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겠군. 맞죠.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법이 되니까 재산권 침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스탑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에서 설명해줬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네, 재산권 침해 가능합니다. 재산권 침해 왜 가능하죠? 사회적 제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가혹한 부담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돼 라고 이어지지 않죠? 얘네들은 특별한 희생이니까 보상해줘야 돼 라고 보는 입장은 기억 입장. 무슨 이론이었지? 경계이론. 경계이론의 입장이었고, 니은에 따르면, 분리이론에 따르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이에요. 여전히. 왜? 입법자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입법자가 그런 거 다 판단해서 입법자의 의사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사회적 제약인 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위헌 위법이므로 보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을 빨리 스탑.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그 법률을 스탑해야 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보다 재산권을 존속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D를 바꿔 쓴 거. 이거는 D만 한번 볼게요. D가 바로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양자라고 하는 주어, 이 주어가 누구냐 이거 잡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잘못 푼 학생들은 이 양자를 기억과 니은으로 잡았을 거예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양자로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양자는 경계이론 안에서 누굽니까? 사회적 제약과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이죠.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계하에 어떤 정도를 넘어서고 범위를 넘어서면 전환되는 거야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라는 주어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지칭하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걸 잡아주셨다면 네, 얘와 얘가 아니라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좀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잘 복습하셔서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